내년 지방선거에 그러면 외연을 확장해서 일정한 성과를 내야 되는 게 이제 홍준표 대표의 마지막 과제일 텐데 그 내년 지방선거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최소한의 승리의 어떤 기준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광역단체장 선거를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했던 영입인사 분들이 곳곳에서 지금 다 손사래를 치고 있는 데다가 결정적으로 지금 오늘 나온 보도는 홍정욱 서울시장 후보로 계속 거론됐던 이 분이 드디어 불출마하겠다고 밝혀서 홍준표 대표가 구상했던 내년 지방선거의 광역단체장 구도는 전반적으로 다 흐트러진 게 아닌가라고 이제 기사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 기자들에게 물었어요. 자, 홍정욱 전 의원 출마 안 한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홍 대표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는 홍정욱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야당에 들어오면 불리이 있다는 거 생각해야 되고 현대 지지율도 낮은 편이고 그 분위기가 좀 있으면 달라질 거예요. 새해부터는. 출마 선언한 사람들의 설득 작업에 들어가신다고 보면 되나요, 그러면? 선거는 자기 의지가 없는 사람은 절대 영입할 수 없어요. 문 닫히고 있는데. 자기 의지가 없이 내가 하겠다라는 의지 없는 사람은 영입 못한다. 그러니까 그냥 홍정욱 전 의원이 안 한다고 하니까 그냥 쿨하게 그냥 마음을 정리하시죠. 예, 홍준표 대표께서 장담을 하시네요. 새해부터는 분위기 달라진다. 이틀 뒤인가 3일 뒤인가 지금 그런 상황인데 과연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홍준표 대표가 인재 영입에 나서겠다라고 할 때 좀 이상했어요. 난제 수습부터 해야 되는 자유한국당 상황에서 인재 영입을 하겠다고 나서니까 왜냐하면 저기 지금 이른바 사당화 논란도 만만치 않은 중이고요. 이른바 친박과의 내홍도 사실은 쉽지 않은 과제거든요. 이런 문제를 잘 수습하고 나서 바깥에서 괜찮은 사람을 모셔오는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부터 지방선거 준비한다. 누가 보면 자기 집안 청소도 안 해놓고 손님 모시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제가 우려 아닌 우려의 지적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지금 이 타이밍이 맞는가 싶습니다만 위원회 전 최고위원을 다른 것도 아닌 막말로 홍준표 대표가 제명을 했다. 이런 분위기가 이 어수선한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재 영입할 때가 아니라 난제 수습을 먼저 하실 때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난제 수습과 지금 인재 영입은 동시에 할 수 있죠. 근데 인재 영입 계속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김병희 박사 보면은 지금 홍정욱 전 의원도 그렇고요. 저 장제국 총장이나 그러니까 경남지사나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던 분들도 아이고 저 안 나갑니다. 공식 입장을 딱 밝히는 상황이에요. 안대희 전 대법관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홍준표 대표가 얘기했던 자기 의지가 없는 사람 절대 못 나가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공감이 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사례를 봤지 않습니까? 본인의 의지가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본인의 의지보다는 정치권의 영입 의지가 훨씬 더 컸던 인물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해서 꽃가마를 탈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 전쟁터에 들어가 보니까 사실 간단치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선거를 치러보지도 못하고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홍준표 대표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일부 자유한국당에서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홍 대표가 되게 경로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홍 대표가 홍정욱 전 의원 영입하겠다라고 했던 게 아니라 사실 홍문표 사무총장이 언론에 나와서 홍정욱 전 의원과 영입에 대한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일파만파 일이 커졌는데 사람에 대한 실명이 거론되다 보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사실은 높은 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지방선거까지 꽤 오랜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지금 국민의당 바른정당에선 안철수 대표가 내년 서울시장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거든요. 하지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나 나온다 안 나온다 말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언론이 가고선 나올 겁니까라고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못을 박아서 얘기하는 순간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게 되는데 특히나 자유한국당으로 출마를 하려고 하는 외부 인사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에 대한 실패다. 그래서 절대로 특정인에 대한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는 겁니다. 일단 전략의 실패가 하나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박용진 의원님 얘기했던 거 약간의 반론을 좀 드리면 2016년 총선 과정 속에서 그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그 당시 의원이지만 나가기 시작하면서 당이 엉망진창 분란이 일었거든요. 그때 시작했던 게 인재 영입을 시작하죠. 그러니까 새롭게 인재를 영입하면서 혁신의 과정들은 이게 동시에 같이 일어났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아마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김영태 혁신위원장의 노력과 홍준표 대표가 직접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다고 하니까 한두 달 시간을 지켜보면서 과연 어떤 성과를 낼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김병희 박사 말씀에 부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사실은 홍정욱 전 의원 영입 카드는
물론 뭐 홍 대표 체제에서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홍 대표가 영입을 주도했다라고 사실 알려져 있지만은 더 엄밀히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주변 핵심 참모들이 사실 얘기를 꺼낸 건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물론 초장에 지금 약간 모양이 안 좋게 기스가 난 건 사실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김현민 박사 얘기를 이제 좀 더 얘기해 보면 지방선거가 이 정도 남은 상황에서는 사실은 계속 상대방의 카드를 보고 자기 카드는 안 보여주는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마치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대고 나 이거 핵무기 있다 해서 흔들면서 뭐 때릴까 말까 이런 게 하는 게 햄버거도 먹을까 말까. 그러니까 그게 전략적 모호성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계속 긴장시키면서 어떤 균형을 이루는 그런 국제 정치에서도 그런 게 있는데 사실 국내 정치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홍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먼저 주변에서 패를 흔들었는데 반응이 안 좋았어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패가 있더라도 패를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학습 효과라는 게 있고 아직은 또 막상 절해버리면 또 깔만한 카드도 당분간 나오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자유한국당 발로 지방선거 후보가 뭐 이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흔드는 그런 장면들은 우리가 당분간은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당분간은 전략적 모호성 전략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이승원 차장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맞을지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당 통합 찬반, 지금 전당원 투표, 온라인 투표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은 온라인 투표가 아니라 이제 또 같이 투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운명이 진행이 될지 지금 궁금해집니다. 이승원 차장, 지금 온라인 투표는 지금 통계가 좀 나왔잖아요. 투표율이 좀 높았던 건가요? 투표율이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20%를 넘어설 수 있다는 그런 그렇게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넘어선 건 아니고 온라인 투표. 예상을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생각보다는 높다. 그래서 지금 당대당 통합을 위한 지금 국민의당 내부의 논란은 사실상 이제 전당원 투표권은 이렇게 되면 가결로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더 높게 형성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부적인 실제 논란은 2라운드로 이제 옮겨가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저게 통과되더라도 그럼 당대당 통합을 결정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열어야 되는데 전당대회를 여는 건 또 온라인 투표, 전당원 투표하고 어떤 다른 얘기거든요. 추산 5,000명 이상의 대의원을 모여야지 이 전당대회가 가능한데 저번에 한번 보셨습니다만 이제 통합 반대파에서는 뭐 강목 들고 뭐 지령 떨어지면 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실제로 지금 아직 다행스럽게 발생은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전당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람이 물리적으로 오프라인상으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 반대파에서 물리적으로 또 조직력을 동원해서 실력을 행사할 경우는 대회를 열기 위한 성원이 이제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예측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내부 논란은 내년 초로 예상되는 통합 전대를 열기 위한 어떤 구성 요건 이런 걸로 좀 옮겨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들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당의 지금 이제 이 전당원 투표는 어제까지가 이제 K보팅이라고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스마트폰으로 오면 그냥 손쉽게 들어가서 투표를 할 수 있는 투표가 진행이 돼서 어제까지 나온 투표율이 17.63%입니다. 17.63%. 그러니까 이 17.63%를 어떻게 비교를 했냐면 지난 8월 27일 날 전당대회 때 안철수 대표가 출마해서 당선이 됐던 8.27 전당대회 때 똑같이 K보팅을 이틀을 걸쳐서 했는데 그때 18.95%였어요. 근데 18.95% 그 당시는 안철수 대표만 나온 게 아니라 천정배 의원도 나왔고 정동영 의원도 나왔고 이현주 의원도 나왔죠. 그러니까 네 주자가 나와서 열띠게 경쟁하는 사이에 이틀 만에 18.95%였는데 이번에는 통합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나쁜 투표라고 다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틀 만에 17.63%니까 엄청나게 높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나쁘지 않다. 네,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대부분 17.63%의 투표율 플러스 이제 30일 날 까보면은 결과를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찬성률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표에 참여한 것 자체가 대부분은 찬성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보면 이 차장님 말씀대로 이번 주에 있었던 국민의당의 전당원 투표 결과는 안철수 대표가 예상한 대로 높은 수준의 전당원의 지지를 일단 획득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전당원의 지지를 획득한 안철수 대표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구체적인 이제 통합의 마지막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당대회까지 내부 분란을 어떻게 잘 봉합할 것인가 그리고 내부 분란을 최소화할 것인가가 이제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내부 분란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통합 반대파들 마지막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유성엽 의원, 그러니까 통합 반대파의 대표적인 분인데 김재일 변호사 보니까 글을 올렸는데 남의 글을 올린 거긴 했는데 제가 좀 표현해보고 놀랐습니다. 예, 페이스북에 보면은 이제 남이 쓴 글을 이렇게 공유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유를 했는데 지인의 글이라고 했지만
이제 그 공유하면서 어떻게 썼냐면 안 대표 그동안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야 왜 그런지 알 것 같다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과연 이 지인이 안 대표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했냐? 안철수라는 인물은 사이코패스 기질이 농후한 사람. 그다음에 눈 뒤 안화 전두 피질이 손상되면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성범죄자로 전락한다. 아유, 이거는 너무 진짜 나간 얘기여서. 주장이죠, 일방적인. 일방적인 일방적인 행동에도 너무 주장입니다. 놀라운데 네.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충동적으로 행동한다라고 쓰면서 안 대표와 그다음에 유승민 대표를 또 X2 뭐 이런 식으로 아유, 그러니까 제 기사 내용인데 너무 심한 거를 그대로 전달한 것이 아닌가 약간 반성하게 되네요. 약간 아무리 정치인들이 좀 자신의 감정이 격화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너무 심하고 좀 저속하죠, 표현이. 그리고 게다가 이제 어떤 혐오적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좀 본인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일방적인 인신 공격이라서 이 부분은 좀 제 생각에는 안 대표가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요즘 반론을 좀 들어봐야 되죠. 저 정도까지 갔으면 사실은 그래도 재선의 의원 아닙니까? 그리고 호남 지역에서 상당한 자기 기반을 가지고 있는 유성엽 의원 또 상임위원장도 맡고 계시고 이런 분이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그 한 사안을 두고서 양쪽이 쫙 이렇게 했으면 실제로 그 통합전대를 연다고 그래도 바른정당과는 통합돼도 그 국민의당은 분당전대되고 이러는 거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저렇게 가서 한 집안을 계속 유지하는 게 적절한지 잘 모르겠네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투표 결과를 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아마 안철수 대표가 해야 될 일이 그거 같습니다. 일단 통합에 반대하는 분들이 지금 19명으로 일단 의원들, 현역 의원들 확인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19명의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는 아마 다음 주부터 높은 지지율의 전당원 투표라는 힘을 가지고 다시 아마 1대1 설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초선 의원들 만나고 또 중진 의원들 만나서 상황이 이렇게 됐고 이미 전당원들의 높은 지지율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좀 마음을 돌려주십시오라고 설득을 하고 그러나 그 설득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분들이 이제 아까 말한 유성엽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저 정도까지 했으면 이제 사실 돌아올 강을 이제 건넌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안철수 대표도 더 이상 못 간다는 결별선을 하고 통합전대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러한 이번 주 내에 진행됐던 전당원 투표에 대한 의외로 높은 투표율에 대해서 아마 통합 반대하시는 분들께서 약간 좀 수세적으로 조금 코너에 몰려 듯한 느낌을 갖지 않았나 싶고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 통합전대가 가장 부작용 없이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일정한 부작용은 예상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박지원 의원이 이제 안 대표 거짓말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무슨 근거 때문인지 잠시 과거 모습 보고 돌아오시겠습니다. 혹시 바른정당과 전면 통합이나 전면적 연대를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없습니다. 안 후보께서 대표가 되면은 합당 추진은 없는 겁니까?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승호 차장, 결국은요, 그때만 해도 이제 당대표를 누가 되느냐, 겨루는 자리였는데 그런 생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지금 통합을 추진하게 돼서. 저 때는 이제 전당대회, 그러니까 당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 아니겠습니까? 전당대회장에서 일단 내부 결속하고 당원들의 이제 당심을 얻기 위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설령 안 대표가 그 당시에 바른정당과의 통합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얘기할 아무런 정치적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저 얘기를 했다고 저걸 근거로 왜 그때는 통합 의사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거짓말을 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는 또 반대파들의 주장의 하나의 그 재료일 뿐입니다. 그죠. 정치는 변하고 사람도 변하는데 네. 8개월 전 8월 달에 있었던 저 논리와 지금 정치 상황 논리는 네.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만약 안철수 대표가 얘기한다면 저는 거기에 한 표를 주고 싶어요. 네, 제가 정치 봐서 처음 배운 얘기가 정치는 생물이다. 이 말을 또 한번 느끼게 되는데 보면은요, 또 재미난 장면이 하나 공개가 됐어요. 안철수 대표와 하태경 의원 두 분이 얘기를 나누는데 어떤 에피소드가 벌어졌습니다. 그 장면 잠시 보고 돌아오시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얘기하는 것만 들어주시고 지금 나가십니다. 여기도 마이크가 유승민 대표님은 사전에 선약이 있었습니다. 예, 그럼 사전 선약을 약간 늦추시고 이 자리가 항상 그래서요. 인사 말씀 하시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김병희 박사, 네. 그 바른정당하고 안 대표 같이 만난 자리였어요. 하태경 의원 많이 당황하시네요. 마이크 꺼진지 켜있는지도 모르고. 저는 하태경 의원이 저렇게 당황하는 표정 처음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 대표가 하는 거 그냥 들어주시고 이대로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뭔가 얘기가 다 된 것 같은 뉘앙스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사실 뭔지에 대한 사람의 상상력을 굉장히 자극시켜주는 거고요. 이게 이제 국민의당 통합 반대하시는 분들이 만약 보게 되면 이것 봐라 너희들 내 이럴 줄 알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법한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유 대표가 하는 건 다 들어주라는 맥락을 제가 봤을 때는 바른정당에서도 유 대표가 최근에 우리의 당의 정체성은 보수다라고 얘기를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조금 결이 다른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결과론적으로 바른정당 내부에서도 통합에 반대하면서 이탈할 수 있는 일부 의원들이 있는 거거든요. 집토끼를 단속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적당히 좀 흘려듣고 그냥 듣고 이대로 그냥 쭉 추진하면 된다는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내용들이 밖으로 공표가 되게 됐을 때 얼마나 당혹스러울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